마이크 테스트.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으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사슬코인 하드포크 설명, 그리고 하드포크 일정 예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채널 후원을 원하는 형들은 가입 버튼을 꾹 눌러줬으면 좋겠어. 후원은 채널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자, 오늘 알아볼 내용 사슬코인 하드포크야. 자, 근데 뭐 아티프렌즈에서도 그랬고 우리는 사슬코인이 아니다. 실제로는 SL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슬코인이라는 거는 쉽게 나한테는 좀 익숙한 게 사슬코인이거든. 그래서 사슬코인이라고 얘기했고, 얘기하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비전공자야, 비전공자.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을 내가 직접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코인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기술 분야 전문가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뭐 앱도 만들고 코인 관련 앱도 만들고 그랬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항상 IT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 분야,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야. 그래서 아무튼 나는 내 백그라운드 배경은 그렇고, 내가 오늘 사슬코인과 관련된, 내가 관심 있는 코인이지, 사슬코인과 관련된 하드포크 와 관련된 얘기를 내 설명을 할게. 그리고 설명을 하고 형들 의견이 어떤지. 왜냐면 궁금한 형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은 하드포크를 한다고 9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아무 공지도 없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을 건데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 아티프렌즈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정확히 지금 현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지 내용이겠지. 근데 그 공지 내용을 일자별로 잘 보자고. 자, 일자별로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날 이 초롱초롱 어피치라는 형이 요런 게 글을 올렸어. 최근 특정 노드들이 리소스를 독점하는 듯한데요. 이것 때문에 난이도 급상승하고 있고 A식이나 별도로 마이너 또는 체인 허점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인가요? 보시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 자, 근데 이 뒤쪽 뭐 A식이나 뭐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이 문제점을 제기한 날이 2024년 9월 14일이야. 9월 14일. 자, 근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기를 뭐 9월달 이내에 하드포크를 완료한다, 이걸로 계속 알고 있잖아. 자, 근데 9월 14일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아티프렌즈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캡처한 글이라서 위로 쭉 올리면 그날 당일날 안녕하세요, 사슬개발팀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제부터 인지를 했고, 즉 9월 13일날 이 이상현상을 감지를 한 거야.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하드포크 관련된 준비를 쭉 해왔어. 그러다가 9월 13일 날 뭔가 이 위에 뭐 초롱초롱 어피치인가 그 형이 얘기한 거를 감지한 거야. 그러면 9월 안에 하드포크를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9월 13일 날 인지를 하고 9월 달 안에 이걸 완료를 하려면 약 보름, 15일 정도의 기간 안에, 조금 뭐 더 잡아서 20일, 30일이라 치면 17일 동안 하드포크를 완료해야 되는 입장이었어, 아티프렌즈는. 자, 내가 근데 이거를 아티프렌즈를 옹호하거나 사슬 블록체인을 옹호하려고 이걸 올린 게 아니야. 그냥 팩트만 보자고, 팩트. 팩트만 보고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9월 13일날 이 현상을 인지를 했고, 9월 13일부터 자, 이제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어제부터라고 하면서 글이 시작되는 공지인데 이걸 전체 원문을 보자고. 이 공지 원문을. 자, 공지 원문이야. 안녕하세요, 사슬개발팀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제부터 인지를 했고 9월 13일날 인지를 했고, 이에 따라 채굴을 진행 중인 노드의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저희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코드와 설정을 수정한 노드들이 가반수 이상 발견됐습니다. 자, 코드와 설정을 수정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노드를 돌려본 형들이라면
알 수도 있고, 혹은 소스 코드라는 거를 개발자 실제로 자기가 소스 코드를 좀 만져봤던 형들이라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조금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일단 들어봐. 그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노드를 돌렸어. 사슬 코인 노드를 돌렸는데 이 노드를 설치하고 나서 노드 파일 아예 우리 도커라고 있어. 이 도커라고 이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적용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안드로이드랑 iOS가 있지. 안드로이드,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계열과, 아이폰, 애플의 iOS 계열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앱을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에 맞는 개발을 해야 돼. 소스코드를 막 짜야 돼.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 자, 그리고 iOS 앱을 만들려면 요것도 별개로 또 개발을 해야 돼. 즉, 동일한 앱을 만들면도 불구하고 나는 안드로이드 하나, iOS 하나 두 개를 다 개발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도커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 도커 컨테이너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이라고 얘기 안 할게.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iOS 맥북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요 내부에서는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는 설정이나 여기서 하는 설정이랑 동일하게 한 번만 설정을 하면 동일한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줘. 그게 도커 컨테이너의 역할이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깐 다음에 사슬 로드를 설치했잖아. 거기서 사슬 로드가 돌아가는데 이 사슬 로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DB야, DB.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즉 원장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우리은행에 100원을 입금했다고 하면 이 100원이란 게르니한테 100원이 있다는 이 원장은 우리은행 서버 중앙화된 DB에만 저장이 돼. 하지만 이 사슬 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게르니가 누구한테 1사슬 줬다, 누구한테 뭐 100스를 줬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트랜잭션은 노드에 다 저장돼. 이 노드는 뭐야? 우리가 돌리는 노드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전체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그게 노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코드와 설정을 수정했다 하는 거는 그 도커 컨테이너 안에 돌아가고 있는 노드의 소스 코드를 누가 만진 거야. 임의로 만져서 돌린 거야. 그걸 발견했다는 거야. 꼼수를 쓴 거지 누가. 그렇게 해서 해당 노드들은 블럭을 생성하지만 거래 처리는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 문제는 네트워크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해 줬고, 쭉 읽어볼게요. 이는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51%의 공격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의도적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 진행 결과 특정 노드나 일부의 어드레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의 수정, 잘못된 설정 방식, 노드 운영 방식 등이 퍼져나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드 수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고 하지. 자, 그럼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51% 공격이 맞대. 근데 이 51% 공격이 뭐냐면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 하지만 이게 51% 공격은 노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리는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총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에 내가 PC를 늘려서 101대를 노드를 돌렸어. 새로. 그러면 기존 돌리던 100대보다 101대. 내가 퍼센트로 따지면 51% 과반 이상을 점유했잖아.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블록체인 생성을 원장을 내가 게르니가 백스를 누구한테 보냈어. 이거를 장부를 기록을 안 하고 지연을 시킬 수 있어. 이게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더 아는 형들이라면 블록 데이터는 바꿀 수 없어. 이게 51% 공격이 블록 데이터를 바꾸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내 지갑, 내 사슬 지갑에 꽂혀있는, 예를 들어서 내한테 백슬이 내 사슬 지갑에 꽂혀있다. 그럼 이거는 51% 공격으로 이 숫자는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거래를 지연시킨다든지 등등의 네트워크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는 있다는 거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설정 방식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초창기에 개인적으로 노드 설정 방법을 알려주고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 채굴장들이 들어와서 혹은 노드를 설치해주는 인원들에 의해서 노드의 설정이
복사 붙여넣기를 쭉쭉 하다 보니까 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설정된 노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과반을 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 자, 더 읽어볼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드포크를 진행 준비하고 있었대. 아마 이 9월 13일 날 이거를 알기 전부터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워딩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대. 그러면서 하드포크 전까지 저희가 임의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결이 가능하다면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 중인 노드가 100대라면 내가 돈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101대의 새로운 노드를 돌리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이 전체 네트워크 201대 중에 과반인 51%를 내가 장악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어렵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해. 현재 돌아가는 노드 대수가 49대야. 근데 내가 돈을 팍 퍼부어서 51대를 돌려. 그러면 총 100대의 노드 중에 내가 51%의 노드를 과반을 이상을 점유했지? 그럼 이게 51%의 공격인데, 이런 공격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0대면 51대보다 더 높은 100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1000대 혹은 10,000대 더 많은 노드를 돌리면 이건 이길 수 있겠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노드들의 싸움인 거지. 이게 아닌 이상 중앙에서 아티프렌즈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 51%에 걸린 노드들 다 꺼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왜 못 꺼버려? 다시 설명. 미안 좀 꼬였는데 다시 설명할게. 만약에 현재 돌아가는 노드가 49대야. 잘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네트워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51대를 갑자기 자기 스스로 51대를 늘렸어, 노드를. 그럼 이게 51% 어택인데, 이렇게 불량으로 돌아가는 이 51대를 중앙에서든 누구든 끌 수 없다는 거야. 그 누구도 이 51대를 야 꺼라, 너 잘못하고 있잖아, 잘못 돌고 있으니까 이거 수정해, 다시 해 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이게 바로 탈중앙이라고. 중앙에서 야 너 잘못했어, 혹은 야 이 길이 맞아, 이쪽으로 가 해도 이 네트워크를 바꿀 수 없는 게 탈중앙화 된 거라고. 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조금 내가 얘기가 좀 설명이 이상할 수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형들은, 단톡방에 들어오는지 댓글을 달아주든지, 해줘. 더 읽어볼게.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하드포크는 본래 9월과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예측할게. 하드포크 일정 예측이잖아. 자, 하드포크는 본래 궁금해했던 하드포크는 원래는 9월과 12월 두 번 진행할 예정이었어. 근데 제일 밑에 내려보겠지만 2번이야. 쭉 얘기할게. 2번이었어. 자,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9월 중으로 모든 패치 및 하드포크를 완료한다는 거야. 근데 9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9월, 12월 2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뭐지? 9월에 완료하려고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아마 내 예상이거든. 예상이야, 예상. 12월쯤에 완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 예상. 자, 이건 내 예측이야. 형들도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형들의 예측을 예상을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 전에 하드포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형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하드포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건데, 내가 게르니가 여기다가 사슬로드를 돌려. 어떤 형 사슬로드를 돌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서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슬로드를 다 돌리고 있겠지.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겠지.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아티프렌즈에서 공지를,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이거 노드 돌리는 형들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 인터넷망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티프렌즈에서 공지를 내. 자,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하드포크 업데이트 파일을 GitHub에 올렸습니다. 다 이거 깔아서 적용을 하세요라고 하면 게르니부터 나부터 그러겠지. 그래, 나 빨리 인스톨해야지. 깔았어. 나 인스톨해야지. 깔았어. 인스톨해야지. 깔았어. 근데
여기 일부 인원들은 에이 무슨 말이야 난 안 깔았어, 혹은 나 노드 이제 안 돌릴래 안 깔래 이렇게 하면 여기만 다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내 노드에 한 명이라도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노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 포크가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소스코드 아티프렌즈에서 소스코드를 바꿔서 노드 여러분, 노드 돌리는 형들 이거 빨리 노드를 업데이트 해줘, 자신의 돌리고 있는 PC 노드를 업그레이드 해줘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야. 즉 내 노드 어떤 한 노드라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하드포크는 적용이 안 돼. 소프트포크도 마찬가지야. 물론 소프트포크는 좀 얘기가 달라. 그거는 따로 다룰게. 이거는 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따로 다룰게. 아무튼 하드포크는 새로 설치를 한 새로운 버전.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애들이 버전 1.0의 노드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업데이트된 이 파란색은 버전 2.0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 2.0이 아티프렌즈가 새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요 사람들 간에 다시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겨서 얘들만 하드포크가 적용돼서 우리가 가디에서도 요걸 볼 수 있겠지. 새로 적용된 방식을 노드에서는 운영하는 거야. 새로운 방식이겠지.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게 얘 이게 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사슬을 만약에 여기는 구노드 버전 1.0이라면 여기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노드 파란색은 버전 2.0이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애 9버전은 쓸 코인이 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55억 개에서 500 원래는 55억 개지. 55억 개. 미안. 원래는 55억 개야. 근데 예를 든 거야 이거. 얘 진짜 아니야. 내가 하드포크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 2.0 버전에는 쓸 코인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 좀 더 코인 수를 확장하자. 그래서 550억 개 어때?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노드들은 최종 수량이 550억 개에 맞게 동작을 한다고. 요게 이 네트워크 두 개가 아예 분리가 돼버린 거지. 분리가 돼. 요거 빨간 네트워크는 버전 1.0의 네트워크, 요 파란 네트워크는 버전 2.0의 네트워크,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거야. 하드포크는 이런 거야. 노드들이 각자의 아티프렌즈가 개발한 소스코드에 맞게 노드가 작동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뭐 읽고 쓰고 혹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채굴 수량이 55억 개였는데 2.0부터는 555억 개로 바꿨다는 이 소스코드가 여기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아예 다른 네트워크로 분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하드포크라고. 자,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아무튼 뭐 요 정도 설명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형들은 댓글을 달아주거나 단톡방에 들어와서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아무튼 그렇고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내 생각은 12월 중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예측이야. 자,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업데이트된 노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자, 맞지? 노드가 많다고 해서 아티프렌즈가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거 다 적용해 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사람이 100%는 없지. 자, 그래서 따라서 9월에 업데이트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드포크는 12월 계획하여 유예기간을 길게 생각했었는데 상황인 만큼 9월 업데이트 파일 등록된 뒤 유예기간 없이 9월 중 하드포크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를 따르지 않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와는 무관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슬 네트워크를 계속 채굴하고 유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데이트 공지 이후 곧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황인 만큼 요거야. 사슬 코어 팀도 사슬 팀도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 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거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지? 보안이야, 보안. 이 보안은 왜 중요하냐? 탈중앙성을 이뤘기 때문이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야. 보안은 당연히 자기들이 업체 뭐 유튜브든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자기들이 보안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보안을 확실하게 하겠지. 그것도 보안이 중요하지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세상 아무 개가 들어와서 자기 PC로 들어와서
블록 장부를 막 조회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막 데이터가 들락날락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인데,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도. 왜냐? 이게 뭔가 몰빵이 되니까, 한 노드로 막 이게 소스가 뭐 몰빵이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하다고는 판단을 한 거야, 사슬팀도. 자, 그래서 하드포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석 기간 동안에는 송금 등의 지연이 있을 것이고, 업데이트 및 하드포크 관련 공지는 추석이 끝난 뒤 별도로 다시 안내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사슬 개발팀이 언급을 안 한 게 뭐냐면, 특정 노드 한 개나 뭐 몇 개 특정 노드에 SL 코인이 집중되는 거를 지금 언급을 안 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같은 여기서 언급한 문제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정확하지 않거든, 모호하거든. 그래서 또 혹시 예측을 해본 건데, 이 51% 공격을 당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즉 어떤 그 노드를 설치해주는 어떤 사업자나 개인이 동일 설정의 노드를 막 복사 붙여넣기, 혹은 개인이 노드를 늘리려고 복사 붙여넣기, 채굴장이 노드를 늘리려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상황 때문에 51% 공격이 인지됐는데, 이거 이외에 지금 한 개, 특정 노드나 한 개의 노드에서 SL 코인을 막 쓸어가는, 정제를 채굴을 막 쓸어가는 이런 형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포크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해. 그때 이후에 막 공지가 없어서 정확히 좀 확실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자, 아무튼 지금까지 사슬코인 하드포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서, 내 생각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보고 듣고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앱까지 만들었고, 항상 IT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던 나로서는 사슬팀의 공지사항, 그리고 현재 상황,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럴 것이다 추측을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YOR, 스스로 공부 많이 해보고,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말고. 지금 내 영상도 100% 믿지 마. 다른 영상 많이 보고, 다른 글, 다른 문서들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 많이 해보고, 그때 판단을 해도 되겠지. 아무튼 내 생각은 이래. 형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 자,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채널 후원을 원하는 형들은 가입 버튼을 꼭 눌러줬으면 좋겠어. 채널 후원은 채널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그거는 뭐 댓글이든 단톡에서든 더 얘기를 해보자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